자, 마라톤 하시는 분들, 선수들이 뭐 무릎이 다 나쁜가요? 절대 안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내 몸에 맞게 운동량을 네. 정하셔야 되는데 무릎은 특히 근육량과 비례해서 보시면 좋아요. 네. 아무것도 운동 안 했던 사람이 조깅 나가서 뛰시더라고요. 무조건 무릎 아파요. 맞아요. 내 근육이 충분히 있는지부터 체크하셔야 돼요. 내 친구는 여행 다니고 골프도 치러 다니고 뭐 산도 가고 그런데 가자고 해도 못 가겠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되게 서글프다. 운동을 하던 치료를 하던 잘 치료하셔서 뭐 수술까지도 받고라도 관절이 건강해져서 안 아프면은 여행도 다니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픈 거 너무 참으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만 네, 치료도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이 이제 전문 분야가 정형외과시잖아요. 네. 요즘에 또 러닝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이제 관심이 있잖아요. 러닝 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작가TV에서 러닝과 러닝학 콘텐츠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러닝이 또 다리와 무릎과 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요 분야를 좀 파서 우리가 좀 건강하게 달리고 건강 유지해야지 투자도 잘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콘텐츠 준비해봤는데 우선은 자 정형외과 의사분들은 왜 늘 운동하라는 말을 하고 그리고 왜 이제 어쩌다 통증은 고질병이 되는 걸까요? 관절 척추 질환 분들 중에 사실은 이런 의문을 가신 분들이 많아요. 이거 뭐 치료한다고 잠깐이지, 잠깐 좋아지고 또 아프지 않나? 치료가 의미가 있나? 어차피 고질병 아닌가? 이런 얘기 사실 많이 하시거든요. 두 분의 환자 예를 좀 들어드리고 왜 관리가 중요한지를 네.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옛날에 그 이휘재 씨가 했던 갈림길에서 일로 가고 절로 가고 했던 프로그램 기억나시죠? 네. 자, 이쪽으로 가는 갈림길 환자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축구를 하다가 살짝 다쳐가지고 무릎이 아팠어요, 이분이. 네. 근데 이분은 별거 아니겠거니 생각하고 좀 아파도 또 축구하고 예를 들어서 했어요. 처음에는 며칠 잠깐만 쉬어도 좀 좋아졌다가 이제 좀 나면 또 축구하시니까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엔 물이 차요, 무릎에. 그래서 조금 놀라셔가지고 잠깐 또 축구를 한 달을 또 쉬었다가 또 그냥 혼자 치료하셔서 좋아지니까 또 하셔요. 근데 이게 점점점 이제 증상이 악화돼서 나중에는 막 못 걷게 아프신 거예요. 이제 그때서야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하지만 이따 이제 후반에 말씀드리겠지만 연골이란 것이 한번 없어지면 복구가 안 된다고 다들 상식적으로 아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미 처음에 쉴 타임을 놓치니까 많이 망가진 다음에 오시게 되죠. 네. 네. 그 망가진 다음에 또 오시면 사람이 무릎이 아프면 구부정하게 돼요. 쭉 못 피고 그러면 또 구부정한 채로 다니다 보면 그 자체가 또 무릎에 영향을 나쁘게 줘서 또 연골이 또 나빠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무릎이 잘 안 펴질 정도가 되셔서 네. 쩔뚝거리고 댕기시다가 이제 그때서야 이제 정신 차리시고 치료를 막 해보려고 하지만 이미 늦은 거죠. 자, 반면에 이 반대길로 가시면 똑같은 이분이 축구하다가 처음에 아팠어요. 근데 이거는 나한테 경고 사인이구나 딱 느끼시고 완전히 안 아플 때까지 잘 낫고 또 병원에 가서 잘 진단받고 정말 한 1, 2주만 제대로 쉬어도 하나도 안 아파지고 재활치료를 통해서 좀 좋아지면 다시 운동을 뭐 불과 한 달, 뭐 두 달 만에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일로 시작했는데 정말 고질병이 되신 분이 있고 고질병이 안 되고 잘 원래 삶을 즐길 수 있는 네. 경우가 있잖아요. 처음에 잘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통증이 고질병이 안 되려면 병원에 가야 하는 지점도 잘 알아야 할 텐데요. 운동을 하다가 멈추고 병원에 가야 하는 기준점은 뭘까요? 사실 저도 운동을 굉장히 즐기는 사람인데요. 네, 한동안 안 하다가 새로 하거나 또는 뭐 새로운 도전을 해서 새로운 스포츠를 하거나 또 한동안 좀 쉬다가 다시 하면 사실 아플 수 있어요. 뭐 아플 때마다 병원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운동을 해서 아프지만 하루 이틀 좀 쉬어서 자연적으로 좋아지면 자연적으로 내가 오랜만에 해서 아픈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운동을 계속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한 이틀 쉬었는데도 통증이 안 줄고 아니면 조금 줄었지만 다시 했더니 똑같은 게 반복돼요. 그러면 뭔가 사실 우리 몸에 구조물에 이상이 생긴 거거든요. 그럴 때는 방치하지 마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운동하시는 걸 권해요. 한 예로 사실 저도 웨이트, 헬스를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한번 달리기를 좀 하려고 지난주에 한번 한 5km 뛰었어요. 진짜 오랜만에 뛰었더니 저도 여기가 아파요. 골반이 아픈진 거예요. 저 사실 약간 쩔뚝거릴 정도로. 근데 저는 이제 정형외과 의사니까 아니까 다친 적도 없고 하니까 한 이틀 쉬니까 진짜 좋아지거든요. 쉬면서 좋아지면 다행인데 이게 뭔가 반복되고 오래 가면 근육이 다쳤든 뭐 연골이 다쳤든 뭔가 다친 거니까 무조건 수술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겁내하시는 게 병원에 가면 수술하러 갈까 봐 병원에 안 간다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알고 어느 정도 쉬어야 될지 어떻게 뭐 운동 자세가 틀린 거 아닌지 사실 이런 것만 알아도 많이 좋잖아요. 무조건 혼자 그냥 가만히 계신 것보다는 한 2, 3일 이상 아프고
반복되시면 한번 진단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 2, 3일은 한번 그냥 쉬어보고, 쉬어보고. 2, 3일 동안 쉬는 거는 인간이 어쨌든 자가치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여전히 반복되면 병원에 이제 미련하게 또 안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말씀 가끔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갔는데 별거 아니었어. 그러면 또 억울해 하세요. 별거 아닌 거 확인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걸 좋아하셔야 되는데 억울해 하시죠. 전문가에게 확인 받는 건데, 근데 그 억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형외과의 그 가행 치료. 걱정하시는 분들 많고, 실제로 죄송하지만 없진 않잖아요. 주사를 너무 쉽게 놓기도 하고 불필요한 수술 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정형외과 치료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와 진실 같은 건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저도 팔인가 어딘가 좀 안 좋았을 때 친구 중에 이제 정형외과는 다른 의사는 있으니까 이제 어쨌든 얘기하다가 그냥 갑자기 갔다 왔는데, 제 통증에 대한 대충 얘기하고 이제 그분 친구의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주사를 맞았다고 하니까, 주사를 맞을 정도는 아닌데 너무 어쨌든 너한테 뭐 이제 첫 질문으로 뭐 보험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실손이나 그러지 않았냐라고 하길래, 어쨌든 뭐 그런 에피소드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것 많은 같아요. 얘기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자, 오해와 진실은 뭔가요? 레지던트 할 때.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정형외과에 입문할 때 그때의 치료와 요즘의 치료를 비교해 보면 사실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게 물론 치료 방법이 발전하고 네. 의학이 발전해서 옛날에 없던 치료가 생기고, 주사도 뭐 없던 주사가 생기고, 물리치료도 옛날에 없던 게 새로 생긴 면이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지만 저는 사회적인 영향이 좀 더 크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한국 사람들 너무 급하시잖아요. 성격이 급하고 뭐든지 그냥 빨리빨리. 약간 치료도 한 방에 낫는 거 좋아하시고, 가끔 어떤 분들은 반대로 뭐 빨리 주사 안 주냐고 이런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이제 이런 문화가 생기다 보니까 또 병원 들기는 좀 경쟁이 심해지고, 그런 면이 첫 번째 있고, 또 한 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비보험이라는 게 생기면서 양측 다, 환자도 그렇고 병원들도 그렇고, 물론 굉장히 일부입니다. 다는 아니고 많은 분들이 사실 굉장히 정확하고 정직하게 치료하고 계신데, 이 실비보험이라는 게 생기면서 약간의 모랄 해저드가 전 좀 생겼다고 봐요. 환자분들은 내가 낸 보험료 내가 좀 타먹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세요. 그런 분들도 실제로 계시고, 또 반면에 병원에서는 뭐 어차피 실비보험 타시니까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하세요. 이렇게 좀 지금 안 하고 단계적으로 해도 될 것을 좀 한 번에 빨리 하는 경향도 사실 조금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사실 문제가 되고 있긴 하죠. 이제 그런 거는 좀 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주사부터 놓쳐가면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놓을지 말지 결국 환자가 결정하는 건데. 쉽지는 않죠. 네. 제가 참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사실은 쓴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제일 표지에 사실 제가 지금 질문하신 거랑 굉장히 관련된 걸 이렇게 넣었어요. 따로 그림을 그려서 넣은 건데요. 자, 한쪽에는 줄을 환자들이 쭉 서 있고, 한쪽에는 아무도 없죠. 여기는 주사, 시술, 수술. 이쪽 아무도 없는 데는 운동, 생활습관 관리, 자가 관리. 보시면은 여러분은 어디 서 계세요? 많은 분들이 사실 이쪽에 서 계실 거예요.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방금 얘기했지만 뭔가 빨리 낫고 싶고 한 방에 낫고 싶고, 내가 노력하는 거는 너무 힘드니까 남한테 의지하고 싶고, 그런 의미가 좀 합쳐져서 사실 내가 관리한다는 게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내 노력도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관절 척추 질환은 특히나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우리 내과나 산부인과 이런 다른 과의 치료보다 이제 관절 척추의 질환을 제가 치료해보면서 느끼는,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기침을 오래 하셔가지고 내과를 갔어요. 갔더니 약간의 폐가 안 좋고 폐렴이라고 해요. 좀 한 일주일만 폐를 좀 쉬고 오십시오. 숨 쉬지 말고 일주일 쉬십시오. 가능한가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심장이 협심증이 와서 뛰니까 아파. 힘드시니까 심장 한 일주일만 쉽시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관절 척추 질환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아픈데 일을 무리하게 했던 분인데 농사일이나 또는 운동을 과하게 했을 때 갑자기 붓고 아파요. 내가 쉴 수 있잖아요. 근데 안 쉬세요. 안 쉬고 낫기를 바라시오. 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주사 빨리 맞고 또 운동하고 싶어 하시고. 뒤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내 몸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우리가 쉴 수 있는 기관이에요. 내가 조절할 수 있고, 또 반대로 강화시킬 수 있는 기관이에요. 배가 아프다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대장 운동 좀 하시고 근육 좀 키워오세요. 가능한가요? 아니요. 없어요. 네.
하지만 우리는 허벅지 운동할 수 있고 네. 허리 운동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그 운동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첫 번째 이제 무릎부터. 네. 러닝과 가장 관련된 건 무릎이니까요. 네. 우리가 또 걷는 것도 우리 몸에 무릎 관절을 지키는 안전장치가 있다고요. 네. 이건 뭐예요? 무릎의 구조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냥 무릎에 물론 여러 가지가 많지만 아주 쉽게 일단 뼈가 있어야겠죠. 뼈끼리 맞닿는 곳에는 우리 몸의 모든 관절이 연골이 있습니다. 연골이 있어야 부드럽게 구부렸다 폈다 할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거를 움직여 주려면 근육이 있어야죠. 뼈, 연골, 근육이 있는데 자, 이 세 가지가 각각 건강해야겠죠. 네. 첫 번째 운동을 통해서 뼈를 건강하게 하는 거. 그게 요즘에 이제 어르신들 때문에 많이 강조되고 있는 골다공증 치료. 사실 그것도 물론 약이나 주사가 있지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거든요. 치료에서. 자, 두 번째, 연골은 많은 네.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세요. 연골은 아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연골이 다르니까 연골은 아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의외로 많이 하세요. 어느 부분은 맞지만 사실은 틀린 얘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연골의 특징은 도가니탕 드시면 그게 연골이고 이렇게 이런 귀 만져보시면 이렇게 말랑말랑한 거 이제 연골이 이런 조직이거든요. 근데 무릎은 이제 요거보다 말랑말랑하지 않고 조금 다른 구조의 연골이지만 이게 쿠션을 해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 쿵쿵 뼈끼리 닿으면 아프고 구부릴 수 없으니까 연골이 살짝 덮여 있는 건데 자, 이 연골이 이렇게 딱딱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연골은 약간 압력을 받으면 이렇게 좀 눌렸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항상 스폰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스폰지를 꽉 쥐면 물속에서 꽉 쥐면 물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힘 빼면 물을 쫙 흡수하고 원래대로 돌아오잖아요. 연골이 그래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연골이 영양분을 받고 노폐물을 버려요. 반복해서 적당한 압력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가만히 두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없겠죠. 그래서 오히려 연골이 나빠집니다. 근데 물론 이제 과하게 하는 게 문제가 되겠지만 적당한 압력으로 그게 이제 걷기 같은 운동, 뭐 자전거 같은 운동, 수영 이런 거 적당한 압력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오히려 연골이 영양분을 받고 건강해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근육. 자, 근육은 왜 중요하냐? 무릎을 예를 들면 활동할 때 이렇게 쿵쿵쿵 걸는 것보다는 사뿐사뿐 걸으면 충격이 덜 갈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게 역할을 해주겠어요? 근육이 잡아줘야 돼. 근육이 힘이 있어야 내가 컨트롤해서 이렇게 충격이 안 가게 걸을 수 있고 스포츠 할 때도 다치지 않을 수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하다. 뼈 건강, 연골 건강, 근육 강화. 세 가지를 조화롭게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늘 무릎이 아픈 분들의 공통점은 뭐고 무릎 건강을 다 망치는 어떤 잘못들, 어떤 원인들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뭐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심플합니다. 누구나 알고 계시고 사람의 연골은 압력에 약해요. 압력을 많이 받으면 얘네가 못 견디고 벗겨지기 시작하고 깨지고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압력을 안 받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뭘까요? 체중이 많이 나가시면 안 돼. 너무나 뻔한 얘기지. 나도 알아. 네, 나도 알아. 하지만 체중을 안 빼고는 사실 어떠한 치료도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 정도예요. 반대로 어떤 치료를 다 해도 막 주사도 수도 없이 맞고 약도 막 1년을 먹은 사람이 살은 못 빼고 있다가 뭔가 계기가 생겨서 마음 먹고 살을 빼시면 하나도 안 아프다고 오세요. 약도 안 먹어도. 그만큼 체중이 중요하다는 거. 그 처마에서 물이 똑똑 떨어진 밑에 돌이 구멍이 나잖아요. 똑같습니다. 무거운 체중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걸어 다녀요, 평소에. 그게 누적돼서 이제 연골이 아픈 거니까 벗겨지는 거니까 체중 첫 번째 무조건 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체중이 안 나가는 사람이 그 무릎이 왜 아프냐? 너무 과도하게 쓰셔서 그래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무릎이 많이 망가진 분들은 대부분 이제 농사 막 많이 했던 분들, 특히 밭일, 쪼그리고 앉아서 하시는 일, 뭐 장사 오래 하셨고 식당 하셨던 분들이 보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일을 계속 평생 해오셨으니까 체중이 안 나가지만 반복적인 압력이 이제 누적이 돼서 연골들이 상해서 오시죠. 세 번째는 일 많이 한 사람만 생기느냐?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집에서 평생 일도 안 해봤어요. 나는 곱게 자랐어요. 근데 무릎이 아프습니다. 그런 분들은 거꾸로 원래 안 좋은 사람인가요? 약간의 가족력도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분들 가만히 보면 너무 곱게 자라서 운동 안 하신 분. 너무 사용을 또 안 하는 것도. 너무 그냥 공주처럼 사신 분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근육이 진짜 없으세요. 근육이 없어서 충격이 또 쌓이니까 그 압력으로 망가지고. 사실 이런 분들이 되게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체중 관리랑 과도하게
그렇다고 가소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적당하게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그럼 혹시나 이제 관절염 관련해서 직접 손쉽게 할 수 있는 진단법 같은 거 있을까요? 병원에 오기 전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네. 제가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강의도 많이 다녀보면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 무릎이 아프면 무조건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무릎이 아픈 이유는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물론 연세가 드실수록 고령에서는 관절염이 제일 많으시니까 관절염인지 아닌지를 혼자 아시면 좋겠죠. 뭐 정확할 수는 없지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내 무릎의 모양이에요. 무릎이 쭉 잘 펴지는지. 네. 예를 들어서 자, 무릎이 이렇게 쭉 이렇게 펴진 게 쭉 펴진 거죠. 네. 일자로. 근데 의외로 이렇게 약간 구부정한 채로 사는 사람 진짜로. 다 펴지고요? 네. 근데 이게 모르세요, 본인도. 이게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냥 이러고 사죠. 걸을 때도 이렇게 걸으죠. 구부정하게. 진짜요? 꽤 많으세요. 자, 무릎이 구부정하게 된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사인입니다. 원인을 자꾸 고치셔야 되고 빨리 고치면 펴져요. 자, 두 번째는 모양으로 다리가 이제 오다리 된다고 하잖아요. 네, 오다리. 어르신들 보면은 이제 특히 시골에 가서 이렇게 농사 짓는 분 보면 오다리를 막 걷는 사람 많이 계신데, 그거는 이제 연골이 많이 닳았을 때 이 연골이 한쪽만 닳아버리니까 이렇게 자꾸 기울어요. 이쪽만 마모가 되니까 이렇게 똑바로 있던 게 점점 이렇게 휘어요. 다리가 약간 O자로 바뀌면 관절염이 그래도 꽤 진행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당연히 증상이죠. 네, 일단 아프죠. 네, 이제 많이 표현하시는 게 낮에 활동하고 나면은 밤에 막 아리다, 쓰리다, 쑤신다, 욱신욱신한다, 네. 이제 이런 표현을 쓰시고, 아주 흔히 하시는 얘기가 옆으로 누워서 하고 싶은데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무릎을 두 개를 포개면 너무 아파서 못 되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 이제 염증이 많이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부을 수 있고요. 물이 차서 이제 또 소리가 커집니다. 물이 생기면 무릎에서 이렇게 뚝뚝 하는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이제 세 번째 제가 소리를 말씀드리는데, 소리 중에도 종류가 있어요. 무릎 소리가 괜찮은 소리가 있고, 네. 정말 좀 주의하셔야 될 소리가, 경고 사인인 소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이런 우리 손에서 뚝뚝 하는 소리, 이런 TV 거는 소리 뭐 들리죠? 이거 걱정하세요? 아니, 걱정한 적 알았죠. 없어요. 네, 근데 이게 뭐 걱정하시죠. 그게 뭐 좋은 건 아니라고 들은 것 네, 같은데. 자주 할 필요는 없지만 이건 네네. 뭐 병은 아닙니다. 근데 무릎에 이제 연골이 마모가 되고 네. 퇴행성 변화가 생기시면 소리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약간 낙엽 밟는 소리, 푸치치치치, 이런 비닐 네. 꾸기는 소리,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나고, 또는 손으로 이렇게 만지고 움직여 보면 네.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뿌지직뿌지직한 느낌. 그러면은 사실 안 아프더라도 그런 소리가 나면 내 연골이 좀 손상이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 그럼 소리 말씀해 주셨는데, 소리로 무릎 건강 알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이거 사실 제가 우연치 않게 개발을 해서 몇 분한테 알려드리고 영상 만들었더니 많은 분들이 실제로 해서 오시는데, 자, 여러분 핸드폰 있으시잖아요. 자, 핸드폰에는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네, 녹음 기능을 켜보세요. 자, 녹음 기능을 켜시고 무릎 근처에다가 붙이지 말고 살짝 띄세요. 그렇죠. 한 요 정도. 근처에다가. 요 정도. 네. 요 정도. 그리고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내 무릎 소리가 민감하게 녹음이 됩니다. 귀에서는 안 들리지만, 자,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들려드릴게요. 네. 들으시죠? 이렇게 움직였다 펼 때, 딱딱거리는데. 네, 뚝뚝 그러죠. 네. 이 소리는 제 무릎 소리입니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건 괜찮은 소리. 이건 정상이구나.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거는 아까처럼 손처럼 약간 그냥 구부렸다 펼 때 이렇게 움직임 때문에 병 딸 때 네. 나는 소리처럼 압력 변화 때문에 생기는 정상적인 소리예요. 자, 그럼 비정상의 소리 자, 들어봐요. 나쁜 소리 들려드릴게요. 놀라시면 안 돼요. 이게 무릎 소리예요. 무릎을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는데 너무 다르죠? 네. 한 번만 더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진짜 네. 비닐밥 꾸기는 소리, 낙엽 밟는 소리. 자, 이런 소리가 왜 나냐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자, 사람 연골이 이렇게 깨끗해야 돼요. 매끈매끈하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아까 말씀드린 체중, 뭐 과도한 사용, 운동을 다치거나 해서 이렇게 벗겨지기 시작해요. 뭐 이렇게 흠집 난 것처럼. 자, 이게 모양에 따라서 이제 막 거칠거칠해지는 위치에 따라서 아까처럼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 이게 긁히는 소리예요. 부치직, 부치직. 그래서 그 연골이 많이 상했다는 얘기죠. 혼자 이렇게 좀 느껴보시고, 네. 이거 소리가 좀 심상치 않다. 그러면은 뭐 주사 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그때부터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좀 가지시고, 나 큰일 났다. 포기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고쳐야고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시길 바래요. 저 그렇게 무릎에 그럼 이상이 있는 분들이 자주 발생하는 그럼 질환은 좀 어떻게 되고 무릎 통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아픈 이유가 사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굉장히 다양하다 했잖아요. 네. 다들 그냥 아프면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네. 않고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나이대별로 조금 흔한 질환들을 말씀을 드리면 자 20대 젊은 사람들이 무릎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프겠죠? 덜 아프겠죠? 정확하게는. 아파 보신 적 있어요 무릎? 20대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30대 때는 조금 더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다음에 살이 찔 때는 조금 더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20대 여성분들 살도 안 쪘는데 무릎 아프다고 병원에 많이 오세요. 물론 하이힐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지만 네. 많은 분들이 운동 안 하신 분들 약해서 약하지만 그렇다고 할 일은 또 다 해야 되잖아요. 회사 나가서 출퇴근 계단 많고 뭐 일 많고 하다 보니까 연골연화증이라는 저희는 표현을 써요. 또는 뭐 대퇴 슬개 증후군 뭐 이름은 좀 어렵지만 젊은 나이에도 생길 수 있어요. 이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력 때문이에요. 여기 손가락 넣어보세요. 사람 무릎이 위아래로만 체중이 눌린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앞에도 눌려요. 아프죠. 네. 이 무릎이 앞에서 이렇게 눌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눌리는 압력이 반복되니까 연골은 압력에 약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프다고 많이 오세요. 여성분들 엑스레이 찍으면 멀쩡해요. 그리고 웬만한 검사에 다 정상이에요. 근데 아프다고 많이 오세요. 그게 이제 연골연화증이라고 하고 네. 그래도 젊은 남자분들은 이제 뭐 워낙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스포츠 선상이 많죠. 십자인대를 다치거나 연골판을 좀 파열이 생기거나 그런 손상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좀 더 드셔서 30대 한 40대가 되시면 이제 이때부터 조금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오는 분들은 40대 50대에도 이제 오셔요. 요새 또 약간 증가한 병이 하나 있는데 증가라기보다는 사실 진단 방법이 생기면서 꽤 많은 환자분들이 계신데요. 연골판 뿌리파열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 무릎에 연골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양쪽을 C자로 싸고 있는 조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정말 딱 쿠션해주고 압력을 좀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뼈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저희는 뿌리라고 얘기하는데 뿌리가 이게 툭 터지는 병이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걸어가다가 버스 놓칠까봐 좀 뛰었는데 갑자기 무릎에서 뚝 했어. 그리고 주저앉아서 뭐 못 걸었어. 이런 사람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엑스레이는 정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연골판 뿌리파열이라는 것도 꽤 있으시니까 그거 방치하고 그냥 사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나중에 아파서 오세요.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한 60대, 70대가 되시면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는 관절염, 퇴행성 골관절염이 아주 흔해지시죠. 그리고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병이 건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염. 한자로 이제 힘줄 건, 염증 해서 힘줄의 염증. 특징적으로 이제 무릎이 많이 아파서 고생해서 병원에 갈 때마다 엑스레이 찍으면 멀쩡하다고 그래요. 근데 나는 너무 아파 계속. 근데 이런 분들 보면 걷기가 좋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많이 걷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운동 없이 그냥 무작정 뭐 2시간, 3시간을 매일 걸으셔. 아파도 걸으셔. 좋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힘줄을 너무 과하게 사용해서 건염이 생겨요. 이거 진단을 만약에 놓치면 나는 계속 아픈데 병원에 가면 검사할 거 이상 없다고 답답하시죠. 이런 분들 사실 꽤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사실 뭐 물리치료, 약, 주사 같은 거 잘 사용하면 그냥 바로 좋아지는 병이에요. 나이대별로 뭐 무릎의 통증이 다양하다는 것. 그래서 혼자 그냥 에휴 퇴행성 관절염이겠거니 그냥 자가진단하고 병원에 가봐야 뭐 별거 없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무릎 건강과 다리 근육은 관련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책에서도 그냥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무릎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려서 운동과의 연관성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릎을 사람이 걸을 때 이렇게 쿵쿵 충격하는 거를 한번 막아주는 역할이 무릎보다 위에 있는 근육이에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특히나 이제 앞쪽 근육. 우리가 이제 이름은 대퇴사두근. 이게 대퇴골이거든요. 대퇴의 사두, 머리가 4개라고 해서 대퇴사두근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다리 쭉 펴보시면 만져지는 근육, 앞쪽에. 이 사두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근육이 좋지 않으면 아까 여기 되게 아프셨잖아요. 이 압력이 커져요. 당연히 위아래도 가는 압력이 커져요. 그래서 연골이 못 이겨내고 빨리 마모가 되고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퇴사두근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가 진단을 좀 하셔야겠죠. 자, 첫 번째 눈으로 보시면 알아요. 이제 저는 하루에 뭐 몇십 명씩 무릎 환자를 보니까 이 주사할 때 보면은 환자분마다 다리 모양이 참 다르거든요. 직업병에서 이제 다리 모양만 봐도 좀 이분이 어디가 아플지 알 정도인데 지금 한번 혼자 앉으셔가지고요. 다리를 쭉 펴고 뭐 위에서 이렇게 보세요. 내 다리를.
자, 제가 시범을 위해서 여러분 제 다리 펴보겠습니다. 의심이다. 제 건방진 자세가 아니라. 자, 이렇게. 아, 네네. 여기가 이제 허벅지고 네. 여기 종아리잖아요. 어디가 굵어야겠어요? 여기가 굵어야겠죠. 당연하죠. 위쪽 다리가 이쪽으로 굵어야죠. 해서 얇아지겠죠. 근데 아마 지금 자기 다리 보면서 놀라시는 분 계실 거예요. 네. 허벅지 가늘고 네. 여기 굵은 사람 되게 많아요. 아, 반대로. 아. 여기 작다가 여기 커져요. 네. 그런 분들을 특징적인 게 맨날 걷는 분들. 그냥 운동이라고는 걷기가 최고라고 맹신하는 분들. 네. 걸을 때 이 종아리만 많이 써서 아. 여기가 정말 커지고 네. 상대적으로 여긴 작아져요. 네. 그런 분들 무릎 아파요. 그래서 여기가 약하니까. 네. 첫 번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두 번째, 나는 뭐 눈으로 봐서는 그래도 허벅지가 커. 줄자로 한번 재보세요. 줄자로 줄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줄자. 이 허벅지 근육이 작다는 거를 알아야 되는 네네. 되기 때문에 자, 이 줄자를요, 무릎 앞에 뼈가 하나 있거든요. 네네. 요 뼈보다 뭐 한두 손가락 위에 네. 이렇게 재보세요. 둘레를 이렇게 재보시면 지금 한 45 나오죠? 남자분들은 뭐 46에서 45에서 뭐 한 50. 네. 운동선수, 옛날에 우리 유명한 스케이트 이상화 선수 네. 한 80 나올 거예요. 허벅지 둘레가. 어쨌든 이 허벅지 둘레가 지금 우리 김 작가님 45인데 정상이죠. 이 정도면. 네. 남자분들은 한 44에서 뭐 60. 여자분들은 한 38에서 41, 2는 나오셔야 돼요. 네. 물론 위치마다 좀 다르지만 지금 말한 대로 한 두 손가락 위에 했을 때. 음. 그런데 무릎 아픈 사람들, 오래 아픈 분들 보면 내가 아프니까 자꾸 안 쓰게 되고 네. 또 퇴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정말 많이 작아져서 뭐 33, 35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재보시면 아마 본인도 35 나오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냥 작은 게 아니라 짝재기인 분들도 많아요. 오른쪽은 뭐 38, 39 좋은데 여자분들 경우 한쪽은 33이 나와요. 이거 몰랐다고 하시는 분 많아요. 내가 평생 이걸 모르고 살았네요. 이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 자꾸 이제 여쭤보다 보면 그러고 보니까 제가 30대 때 발목을 삐었었네요. 왼쪽을. 자, 그러면 본인은 모르게 안 쓰게 돼요. 내가 한번 아팠던 기억으로. 실제 또 조금 아플 수도 있고. 그 한쪽을 아끼니까 왼쪽은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오른쪽은 더 쓰니까 더 커지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근육이 작은 쪽은 무릎에 스트레스가 가서 무릎이 아파요. 이런 분들 검사 엑스레이 암만 찍어봐야 아무것도 안 나요. 나는 아픈데 병원에 가면 이상 없다 그러고 되게 화내세요 가끔. 나는 아픈데 왜 아무도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런 분들 근육 재보시면 근육이 작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운동하시면 돼요. 세 번째가 어떻게 하면 강화하는지 말씀을 네. 드려야겠네. 그래서 확인을 해서 내가 작아졌어. 그러면은 뭐 하체 운동하는 방법 많죠. 헬스클럽 가서 다리를 드는 뭐 레그 익스텐션, 다리를 이렇게 미는 뭐 레그 프레스. 자, 그런데 헬스클럽 꼭 가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 운동하다 보면 이런 분들 계셔. 아유, 다 좋은데 나는 헬스클럽 갈 시간 없어. 그래서 운동 안 해. 그건 말이 안 되죠. 뭐 헬스 외에도 다리를 위해서는, 무릎을 위해서는 실내 사이클도 좋아요. 집에서 탈 수 있으니까. 실내 사이클, 또 이제 수영, 아쿠아로빅, 또 요새 좀 많이 하시는 필라테스. 필라테스도 근육 운동 꽤 됩니다. 자,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팔자 좋은 사람 얘기야. 내가 그런데 갈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 운동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집에서도 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으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그냥 앉아서 다리 쭉 드는 거예요. 뭐 무게 없어도. 그냥 사무실에서 일하시다가도 다리를 쭉 펴세요. 네임으로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5초 하고 뭐 1초 쉬고. 이거 100번씩만 해주세요. 6초에 100번, 600초, 10분이에요. 이거 100번 매일만 해도 근육 충분히 강화됩니다. 자, 또는 벽에서 내 몸을 벽에다 기대고 스쿼트 그냥 하시면 사실은 자세가 안 좋기 때문에 혼자 하시기에 스쿼트를 벽에서 할 수 있어요. 사실 스쿼트는 잘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그 벽 필요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르신들 사실 이 자세가 쉽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벽에다가 등을 대시고 하겠습니다. 등을 벽에 딱 붙이시고요. 머리도 딱 붙이시고 발을 조금만 앞으로 이렇게 빼실게요.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등을 댄 채로 이렇게 내려갈게요. 많이 갈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만 오세요. 의자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일어나시고 뒤에가 좀 미끄럽게 뭐 수건을 대시거나 공을 대시거나 하셔도 돼요. 내려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이것도 한 10번 또 쉬었다가 한 3세트 10번씩 3세트 요게 이제 우리가 월 스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야 된다. 무조건 필수입니다. 필수.
자, 그럼 정형외과 원장님이 추천하는 올바른 걷기 운동법은요? 근육 운동하는 중요한 거 알려드렸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틀리게 하시는 게 있어요. 네. 걷기를 많이 하시는데 잘못된 걸음걸이 자세는 물론 잘못된 걷기에 대한 상식이 너무 많아요. 가장 쉬운 운동이 걷기예요. 그래서 매스컴에서도 걷기에 대한 강조 많이 했어요.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그냥 걸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걷기 운동 너무 좋은 운동이에요. 네. 하지만 너무 편중돼서 걷기만 하시면 문제가 생겨요. 너무 걷기를 해서 무릎이 아픈 사람도 심지어 있고 걷기만 해서는 방금 강조했던 근육이 절대 안 생겨요. 지난주에 한 분 환자분이 저한테 와서 해주신 얘기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는 걷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10년을 정말 열심히 걸으셨대요. 근데 최근에 한번 건강검진을 가서 요새 이제 뭐 인바디 같이 근육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자신있게 내 근육 좋을 줄 알고 딱 인바디를 체크했더니 근육이 너무 적습니다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걷기로 근육이 많이 생기진 않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걷기만 갖고는 근육이 안 생기니까 사실 젊은 분들은 한 20, 30대는 사실은 근육이 뭐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티가 안 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30대 중반부터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가 되면 근육 운동을 한 사람과 근육 운동 안 하고 걷기만 하는 사람과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아리만 굵은 사람, 허벅지는 약하고 그러면 무릎이 아파요. 걷기에 대해서 첫 번째 너무 걷기만 하지 말아라. 네. 걷기를 하면서 근육 운동을 반드시 같이 해라. 그게 첫 번째 원칙, 걷기에 대한. 자, 두 번째, 걷기 자세가 중요해요. 무릎이 아파서 여기저기 다 다니고 치료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이상도 없다 그러고 뭐 낫지도 않고 하는 분들 중에서 한번 제가 이렇게 걸어보세요 그러면 걸음걸이 틀린 사람, 그래서 아픈 사람이 의외로 있으세요. 예를 들면 아이들 보면은 가르칠 적도 없지만 이렇게 걸어요. 뒤꿈치부터. 그렇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리어풋. 네, 그렇죠. 힐 터치하고 중간 닫고 발가락 차고 나가고. 그런데 어르신들로 갈수록 이렇게 걸은 사람 되게 많아요. 발 전체를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탁 걸으시고 충격을 흡수 못할 것 같은데. 충격 흡수 안 되죠. 굴러가는 힘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끌고 나가세요. 그러니까 힘줄을 더 쓰게 돼서 그게 힘줄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런 분들이 잘 넘어져요. 네. 왜냐면 이렇게 가니까 여기 돌불이 있으면 탁 걸려요. 이렇게 가면 안 걸리는데. 그래서 낙상 사고의 원인 중에도 사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걸을 때 꼭 뒤꿈치부터 이렇게 걸어라.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지만 병원에 오는 분들의 분 중에서 진짜 한 반 이상 걸음걸이 틀리게 걸으세요. 네, 우리가 정상적인 걸음걸이부터 보여드리면 이렇게 뒤꿈치 닫고 중간 닫고 앞으로 나가고 또 뒤꿈치 닫고 이렇게 걷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렇게 걸어요. 어린애들은. 자,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 근육이 빠지시면서 이거 드는 힘이 자꾸 빠지시니까 이렇게 걸으세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야. 지금도 아마 나가서 운동장 걷는 분들 보면 이렇게 걷는 사람 되게 많으세요. 차이는 요거를 드냐 안 드냐 차이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걸으시면 돌불이 조그만 거 있어도 탁 걸려요. 넘어지세요. 그 뭐 손목 부러지시고 허리 부러지시고 이렇게 들어서 뒤꿈치부터 그래서 발을 굴린다고 생각하시고 걸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관절에 득이 되는 자세랑 독이 다는 자세는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이해를 좀 하시길 바래요. 외우지 마시고. 이제 저희가 관절, 연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듣고는 다 끄덕끄덕 하시지만 다들 이렇게 금방 까먹으시고 이해를 잘 못하세요. 그 이유는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연골 본 적 없으시잖아요. 없죠. 네, 연골 본 적 없죠. 그래서 제가 항상 피부로 설명을 드려요. 피부는 맨날 보잖아요. 아침마다 거울 보시잖아요. 네. 그렇죠?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피부랑 똑같아요, 연골도. 지금 이렇게 저희들 앉아가지고 한 3시간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허리 아플 것 같아요. 엉덩이 아파요, 안 아파요? 엉덩이도 아플 거. 엉덩이 눌리면 아프죠. 네. 근데 엉덩이 이렇게 보면 모양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모양은 정상이죠. 모양 증상. 멀쩡하죠. 네. 근데 아프잖아요. 그렇죠? 연골도 그래요. 엑스레이 찍으면 멀쩡하다고 하는 분들, 연골은 모양은 정상인데 오래 눌리면 똑같이 아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몇 시간 서 있어. 무거운 거 들고 반복해. 그러면은 그 눌리는 압력 때문에 연골이 모양이 멀쩡해도 아파요. 그 다음에 피부가 예를 들어서 풍이 오셔가지고 누워 계신 분들 뭐 걱정하죠? 욕창 걱정하잖아요. 한 자리 계속 눌리면 이게 나중엔 빨개지다가 벗겨지기도 하잖아요. 피부가 벗겨지고 네. 심하면 뼈가 노출되고. 네. 연골도 똑같아요. 아까 눌려서 아픈 거를 무시하고 계속 압력을 가하면 연골도 피부처럼 벗겨져요. 벗겨지다가 나중에는 밑에 뼈가 노출이 돼요.
그럼 그때 가서 이제 너무 아프고 우리 피부에선 진물 나오잖아요. 그 진물이 무릎 안에 고이는 게 물 찾는 거예요. 너무 생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피부로 생각하시면 너무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피부에서 진물이 막 나와요. 네. 여기 만약에 상처가 있어요. 네. 그걸 긁으실래요? 안 긁으실래요?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가만히 이렇게 두시겠죠. 네. 근데 무릎에서 똑같이 진물이 나고 있는데 운동 계속하고 일 계속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안 보이니까 그냥 해요. 그래서 이게 부었다는 게 진물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아, 좀 쉬게 해줘야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압력이 많이 가지 않는 자세가 좋은 자세겠죠. 많이 가는 자세는 나쁜 자세겠고. 그렇겠죠. 그렇죠? 네. 첫 번째 과체중으로 동일한 자세로 가만히 계신 거. 예를 들어서 그냥 서서 일하시는 직업도 있어요. 계속. 그럴 때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무릎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 계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구부렸다가 흔들어도 주시고 압력을 좀 분산시키는 네. 개념으로. 자, 두 번째 아까 쪼그리고 앉으면 나쁘다 했잖아요. 쪼그리면 이 앞에도 그렇지만 뒤에도 압력이 정상적인 압력의 7배가 이상 눌린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쪼그리고 일하시는 분들 이게 너무 깊게 구부릴수록 압력이 굉장히 많이 가해지는 거고. 압력이 약하니까. 뭐 청소할 때도 집안일 네. 하시는 분들 중에 그냥 꼼꼼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먼지 요만큼도 못 보시는 분. 그러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닦으시거든. 그래서 농사일 하시는 분들이 홍사는 뭐, 네, 무릎 반일 하시는 건강에 이런 분들. 게 되게 안 좋은 확률이. 네, 아주 높죠. 매일 그렇게 하시니까. 그거 뭐 알려드려도 그냥 아이고 일인데 네. 어떻게 하고 하시니. 그래서 하여튼 쪼그리는 자세 안 좋고. 그 다음에 굳이 쪼그리지 않더라도 농사일까지는 아니지만 요즘 보니까 이제 그 중년 여성분들, 어머니들 보면 화분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집에서 아파트에 화분 키우는 분. 근데 그거 물 주느라고 이렇게 쪼그려 앉아갖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 이렇게 좀 줄이시라고 해도 못 줄이셔. 쪼그리고 앉는 자세를 좀 최대한 줄여야 된다. 꼭 해야 되면 전 뭐 놓고 앉아서 하시라 그래서 말씀드려요. 이렇게 낮은 의자나 의자에 앉아서 하시고 그것도 어려우시면 짧게 최대한. 네. 쪼그렸다가도 될 수 있으면 한 1분 이상 하지 말고 좀 펴서 좀 걸었다가 또 와서 네. 또 하시고. 그렇게 자세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평소 자세가.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이렇게 서 있는 자세로만 계속 있는 것도 별로 안 좋다고 했잖아요. 가끔은 이렇게 구부리가 앉는 요것도 요런 거는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이게 계속 있는 게 안 좋다는 거지? 그렇죠. 아예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아예 하지 말라는 아닙니다. 구부릴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설거지 유독 오래 하시는 분들 계셔. 뭐 음식하고 설거지 할 때 네. 그냥 서가지고 2시간 막 서서 네. 일하시고. 원래 음식은 2시간 하는 거지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자, 서서 일할 때 뭐 이렇게 작은 발판 하나 갖다 놓으세요. 네. 그래서 한 발 올렸다가 2발 올렸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쪽에 오른발 올렸다가 왼발 올렸다가 올렸다가. 어차피 일은 하시면서 그렇게만 해도 고정된 자세로 똑같이 있지 말라는 거네. 그렇죠. 연골은 한 곳만 누릴 때 나빠집니다. 아주 기본 아주 잘 별거 아니지만 네. 많은 도움 되세요. 무릎 건강 지키는 거 좀 요약하는 질문으로 무릎 건강 지킬 수 있는 예방법이랑 적절한 치료법 알려주신다면요. 자, 여태까지 이제 좀 굉장히 개념적인 네. 걸 말씀드렸는데, 뭐 아주 요약하면 첫 번째 퇴행성 관절염, 무릎이 아프면 다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다. 각각의 진단에 따라서 운동이 필요할 수 있고, 뭐 쉽게 치료할 수 있으니까 뭐 혼자 방치하지 마시라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어차피 나이 들면 퇴행성 관절염 생기고 연골 닳는 거 아니야? 나도 한 80대, 90대 되면 다 닳겠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을 것 같은데. 틀려요. 80, 90세 분 중에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진짜 20대 같은 분들이 많으세요. 자, 그분들이 왜 그렇게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워야 될 거예요. 그거 알면 끝이죠. 그게 운동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평소에.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 많이 보다가 하도 운동들을 안 하셔서 제가 내린 그 지은 진단명이 하나 있어요. 선천성 운동 실어증. 제가 이름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웃으면서 하도 운동 안 하시면 진단명 말씀드릴게요. 선천성 운동 실어증이세요. 그러면은 막 이제 웃으시면서 운동하고 올게 이제 하시는데, 자, 나이별로 운동 안 하는 분들 특징이 있어요. 모든 나이별로 핑계가 있으죠. 젊은 사람들 10대, 20대는 뭐 내가 뭐 젊은데 무슨 워낙 난 튼튼해 이러고 운동 안 하고, 사실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한 3, 40대 되면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죠. 상식이죠. 바빠서. 상식이지만 바빠서 못해. 이제 한 40, 50대 되면 조금 여유가 생기셔서 이제 운동을 할까 하는데, 오랜만에 갔더니 헬스클럽 갔더니 하루 하고 아파.
아, 나는 운동 체질이 아니라고 하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아파서 안 해. 이제 60, 70대가 되시면 이제 이런 얘기 하셔. 내가 이 나이에 운동하면 근육이 생기냐? 효과가 있냐? 효과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서도 나이가 70, 80 되셔도 근육 운동, 저항성 운동하면 근육 생긴다고 돼요.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정말 내 관절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쓰고 싶다면 평소에 운동 꼭 하셔라. 걷기 운동과 근력 운동. 자, 걷기 운동과 근력 운동 얘기하시면서 운동 꼭 해야 한다 말씀해 주셔서 이 무릎 건강을 지키는 거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한 거 여쭤보면 저는 이제 매일 러닝을 하거든요. 10km를 이제 매일 뛰는데 보통 한 달에 한 200km 정도? 한 달에 합치면. 네, 대신 이제 매일 10km를 이제 안 뛸 날이 좀 있는 거죠. 뛰는데 반 정도는 뛰고 반 정도는 걸어오고 왜냐면 뛰는 양이 적은 건 아니니까 무리가 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야 그렇게 하면 무릎 연골 다 나간다. 어차피 연결은 딸른 건데 이런 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무리한 걸 하면 당연히 딸린 게 있겠지만 너무 안 한다고 해서 그 무릎이 지켜질 것 같지는 않은데 적절한 운동량으로 친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뭐 주의 강도, 거리일 수도 있고요, 시간일 수도 있고.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김 작가님 허벅지 네. 만져보니까 네. 허벅지 탄탄하고 좋으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 마음대로 뛰세요. 뭐 10km도 뛰시고 20km도 뛰세요. 네. 자, 마라톤 하시는 분들, 선수들이 뭐 무릎이 다 나쁜가요? 절대 안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내 몸에 맞게 운동량을 네. 정하셔야 되는데 무릎은 특히 근육량과 비례해서 보시면 좋아요. 네. 요새 조깅이 유행하다 보니까 그냥 친구 따라서 아무것도 운동 안 했던 사람이 조깅 나가서 뛰시더라고요. 무조건 무릎 아파요. 맞아요. 내 근육이 충분히 있는지부터 체크하셔야 돼요. 순서를 먼저 헬스클럽을 가시든 뭐 혼자 스쿼트를 하든 네. 좀 근육을 꼭 키우고 그 다음에 조깅하세요. 그 다음에 거리 늘리는 거야 뭐 얼마든지. 내가 무릎이 안 아프고 근육이 네. 좋으면 거리는 전 관계없다고 봐요. 그럼 이거는요, 하나씩 또, 제가 또 러너라서 궁금한 건데, 저는 이제 하프랑 풀도 뛰어본 적이 있거든요. 대신 많이 뛰진 않았고, 앞으로도 하프랑 풀을 많이 뛸 생각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모든 인터뷰를 많이 하면서 느끼는 거는, 네. 제가 모르는 분야를 접할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라는 게 제 모토거든요. 뛰는 게 좋다고 해서, 10km는 사실 인간이 뭐 가기 그렇게 힘든 거리는 아니잖아요. 전 힘들어요. 하프도 뭐 힘들긴 하지만 예를 들면 풀코스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어떤 사람은 평생 풀을 뛸 일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풀코스가 러닝이 좋다 해서 풀코스를 1년에 뭐 4-4번, 10번씩 넘게 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그 운동을 아무리 잘해도 무릎이나 연골이 괜찮은 분도 있겠죠. 담배 펴도 오래 사시는 분 있는 것처럼. 근데 건강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풀코스 정도의 거리는 그래도 횟수를 조금 제한을 둬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떤가요? 한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풀코스를 기준한다면 1년에 뭐 한 번 정도가 최대? 2번? 아무리 많아도 그 이상은 42km를 뛴다라는 게 일단은 몸 전체 면역력을 당연히 떨어뜨린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무릎에도 딱히 제가 이제 피부로 비교해서 네. 욕창 얘기했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체중이 나가시면 그렇게 절대 못 뛰죠. 그렇죠. 일단 잘 뛰시는 분들 보면 몸이 일단 날씬하세요. 네. 그런 분들 못 뛰어도 충격이 별로 안 가니까. 그래서 체중이 안 나가신다면 저는 뭐 한 번 또는 2번 저도 동의합니다. 이제 체중이 나가시고 운동을 막 평소에 안 하다가 달리기만 하는 분들은 네. 진짜 한 번 이상 힘들죠. 우리 몸은 이상이 생기면 사인을 줘요. 아프거나 붓거나 뻣뻣하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시면 일단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쉬라는 우리 몸에서 사인이에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많죠. 아, 내가 이겨야 돼 말이고. 그거는 우리 연골의 측면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뭐 뭐든지 내가 즐길 수 있는 정도만 네. 하시기를 권합니다. 적당함이 중요하다. 목 디스크 환자도 요즘에 너무 많잖아요. 현대인들이 목독증에 시달린 이유는 좀 뭘까요? 첫 번째 그냥 우리 평소 자세죠. 네. 네, 요새 뭐 현대인들이 생활이 뻔하잖아요. 출근할 때 핸드폰, 직장에서 컴퓨터, 퇴근할 때 핸드폰, 네. 퇴근하면 집에서 베개 높이 비고 핸드폰. 우리 목이 안 아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은 숙이고 있으면 목이 아플까요? 이제 그걸 아셔야죠. 이거는 이제 허리인데 똑같습니다. 이 구조는 옆에서 보면 이제 상식적으로 다들 아실 거예요. 뼈가 있고 뼈 사이에 이렇게 디스크라는 게 있어요. 뼈는 굉장히 단단하고 디스크는 약간 물렁물렁해서 우리가 약간 굽히고 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이렇게 앞쪽으로 C자로 모양이 생겨 있어요. 사람은 건강하면. 자, 근데 우리가 맨날 숙이고 뭘 해요? 핸드폰 보고 컴퓨터 보고 이렇게 숙이고 일을 하면 이게 디스크예요.
이렇게 앞에가 눌리겠죠. 과도하게. 여기만 이렇게 눌리겠죠. 우리 몸의 조직 중에 눌려서 좋은 게 있을까요? 반복되게 자꾸 눌리면 이 디스크 조직이 찢어지기도 하고 상처가 생기고 그게 터져 나오는 게 흔히 얘기하시는 네. 디스크고, 디스크가 터지지 않더라도 자꾸 눌리는 것 때문에 자극이 돼서 아픈 거예요. 그게 퇴행성 변화가 되고 자꾸 악순환되는 겁니다. 네. 다시 돌아가면 평소 자세, 이 숙이는 자세가 안 좋다. 물론 집중하다 보면 이렇게 되죠.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근데 정신 차리고 다시 아이고 안 되지. 그러니까 피시고 이런 좀 견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 병원을 안 가고 좀 목 통증이 없어지는 간단한 운동법은요? 지금 말씀드린 거를 반대로 하시면 되죠. 제가 항상 드는 예가, 자, 우리 머리 무게가 얼마 될까요? 7에서 8? 10kg 안 되지 않나요? 보통 찾아보면 한 4kg, 5kg라 그래요. 생각보다 네. 높게 잡았네. 볼링공 4kg짜리 생각해보세요. 네네. 자, 이렇게 그냥 똑바로 들고 있으면은 오래 들 수 있죠. 이게 네. 수직으로 들고 있으면. 근데 만약에 이렇게 들어보세요. 되게 무겁죠, 그러면. 이러고 버티기 쉽지 않죠. 네.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4kg 머리를 이 뒷 근육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자세를 똑바로 하면은 덜 쓰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고, 이게 많은 분들이 오래 되시면 이렇게 굽어 있어요. 뭐 라운드 네. 숄더, 뭐 어깨가 굽었어, 이런 얘기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자꾸 이렇게 가면 근육들이 당겨와서 이렇게 돼요. 자, 이걸 펼 수 있으셔야 돼. 평소에 할 수 있는 거, 제가 천사 날개 운동이라고 늘 강조하는데, 머리부터 등, 허리, 엉덩이, 종아리, 발 다 붙이세요. 이 자체만 해도 사실 운동이 돼요. 이 자세에서 이렇게 팔을 들어서 90도, 90도를 하시고 어깨가 이렇게 뜨지 않게 다 붙여보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렇게 뜨실 거예요. 자, 이 자세로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잠깐 쉬었다가.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등 쪽 근육, 허리, 목, 다, 어깨 다 운동이 되시는 거예요. 이거 별거 하는 것 같지만 한 10번 이상 하시면 땀나요. 그래서 한 세트를 10번씩 해서 한 3세트. 이게 경직된 근육이 풀어지기도 하고 좀 등 쪽 근육이 강화가 되면서 이 구분 자세가 조금 좋아집니다. 별거 아니지만 네. 반복하시면, 매일 하시면 많이 도움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목 디스크랑 관련된 게 또 거북목, 일자목 많잖아요. 같은 얘기죠. 요런 거는 회복하려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똑같은 건가요? 네, 같은 얘기입니다. 일자목이란 것도 우리 C자 커브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있으니까 C자 커브가 펴지니까 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세랑 똑같은 얘기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펴는 자세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 여기서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어깨 모형을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사람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 로봇이나 마네킹 생각해서 네. 어깨가 그냥 이게 철컥 끼인다고 생각하지. 여기서 그냥 돈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몸통이고 어깨가 그냥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실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의 어깨입니다. 그리고 이게 견갑골이라는 건데, 우리 이제 가슴통이 있잖아요. 네. 가슴통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게 떠 있어요. 몸에서 연결된 건 이게 하나예요. 그럼 얘가 뭘로 유지되느냐? 근육으로 유지돼요. 여기 보시면 이 승모근이라는 거, 또 등 쪽에 근육들로 이게 유지되는 거고, 어깨는 여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얘를 잡아주는 근육이 늘 긴장하고 있으면 아픈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일하다가 다 여기 잡으시잖아요, 이렇게. 아우, 다 여기 잡으시잖아. 그게 얘네가 힘들어서 그래. 이렇게 숙이고 일하면 얘네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앞쪽으로. 그게 이제 라운드 숄더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가 짧아지고, 또 근육이 빨리 필요해집니다. 결론은 하여튼 얘가 정상적으로 뒤로 펴질 수 있게. 이렇게 앞으로 굽은 게 아니라 쭉 뒤로 펴질 수 있게. 이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운동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승모근 뭉침 현상은 왜 생겨? 그 방치하면 좀 어떻게 되는 거죠? 자다가 또는 운동하다가 종아리 지나본 적 있죠? 종아리 지나면 얼마나 아파요. 그렇죠? 너무 아프죠. 꼼짝도 못하죠. 자, 승모근이 여기 이렇게 뭉치고 아프시는 게 종아리 지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미세하게 오래 뭉쳐 있어서 좀 다를 뿐, 그냥 여기가 딱딱해지시는 거예요. 쥐 왜 나요? 무리하게 쓰면 쥐나죠, 근육을. 그래서 여기도 얘가 뭔가 힘들어 한다는 의미예요. 자세가 안 좋아서. 평소에 늘 그렇게 써서. 자세를 항상 똑바로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운동 등으로 균형 있게 뒤쪽 근육을 키워주시면 이 승모근이 평소에 무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아픈 거 많이 줄어들어요.
뭐 병원에 가면 무슨 체열충격파, 주사, 뭐 여러 가지 치료가 많은데 거기에 의존하시면 물론 당장은 좋아지지만 100% 또 생겨요. 네, 평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래 앉아 있을수록 척추가 병든다고요? 경추, 목이 경추고 이제 여기 아래쪽을 요추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 요추 모형인데요. 똑같은 이론이에요. 일하시다가 오래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숙이게 되지만 허리는 어떻게 되죠? 자꾸 이렇게 그냥 엉덩이가 쑥 내려가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죠. 자, 그 얘기는 허리가 어떻게 될까요? 허리가 반대로 이렇게 휘어요. 이게 앞으로 C자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엉덩이 빼고 앉는 거. 앞에가 계속 눌리는 자세예요. 그럼 목하고 똑같이 허리 요추도 디스크가 너무 압력을 많이 받게 돼요. 하루 종일 내가 일하는 시간만큼. 그러면 눌리는 자체로 아까 아프다 했잖아요. 변성이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심해지면 터져나가서 그냥 다리가 저리니까 쩔쩔매시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 똑같습니다. 목처럼 허리도 이 펴는 자세가 중요해요. 일할 때도 엉덩이 뒤로 싹 밀어 넣으시고 허리 펴서 앞쪽이 눌리지 않게. 그 다음에 평소에도 운동도 좀 뒤로 젖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뒤로 젖히는 자세가 중요하고. 관절 척추병은 진짜 내가 평소에 하는 거의 결과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척추 건강의 핵심이 허리 젖히기인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뒤로 젖히는 운동을 많이 하라고 권유하고 코어 운동한다는 얘기도 요새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코어 운동이라는 게 사실 이 척추를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단단하게 잡아주는 근육들을 코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복근이 약하면 앞에서 못 잡아주니까 자꾸 이렇게 배를 내밀게 돼요. 또 압력을 받게 돼요. 등 근육이 약하면 앞으로 또 숙여지고 우리 플랭크 자세 같은 또 걷기 꾸준히 하는 것도 사실은 허리에는 걷기 운동 꾸준히 하시면 또 척추 근육을 자꾸 쓰면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걷기도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걸을 때 척추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쪽 수축했다가 이쪽 수축했다가 계속 움직이면서 척추 아픈 분들은 사실 허리 아픈 분들 많이 계시지만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운동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젖히는 운동 한 가지, 그 다음에 처음에 할 때는 걷기 운동이 제일 편하실 거예요. 바른 자세로 걷는 것이 이제 발과 하체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어떤 자세가 바른 자세일까요? 러닝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걷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전에 EBS에서 한번 방송을 찍은 적이 있는데 기적의 달리기라고 달리기를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그 코칭하는 분한테 좀 듣고 배웠는데 아까 제가 걷기 자세 말씀드렸죠. 걸을 때는 뒤꿈치부터. 근데 이걸 설명드리면 김 작가님처럼 달리기 좋아하는 분들 보면 달리기 주법 미드풋으로 뛰어라 포어풋으로 뛰어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저는 러닝 관심 많으니까 그러니까 공부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뛰세요? 저는 정확하게는 이게 앞으로 뛰는 게 포어풋인가요? 그거는 단거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천천히 뛸 때는 뒤에 리어풋으로 이제 당연히 걸을 때 원래 당연히 앞풋부터 걷는 사람 없는 거니까 하다가 속력이 빨라지면 리어풋과 미드풋의 중간쯤에서 이렇게 가는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근데 그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걸을 때는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렇죠. 느리니까 이 발을 그냥 끌고 가면 뭐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뒤꿈치부터 걷고 말씀드린 대로 이게 속도가 안 나니까 내가 속도를 내려면 약간 발을 굴리면서 이렇게 가야 에너지 소모가 적어요. 자, 그런데 뛸 때는 속도가 좀 생기니까 추진력이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굴리지 않아도 추진력이 있고 걸리지 않아요. 다리를 들고 뛰니까. 오히려 미드풋으로 하는 게 낫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속력으로 뛸 때는 이 닿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건 선수들만 해당되겠죠. 포어풋으로 뛰는 거고. 요새 워낙 조깅하는 분들이 많아서 병원도 사실 뛰었다가 아프다고 많이 오시는데 그 정도는 좀 상식으로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러닝 조심해야 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대표적인 족부질환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많은 게 다들 아시다시피 족저근막염이죠. 족저근막염. 오래 뛰면은 그냥 한 번씩은 다 겪으시는 병인데, 여기 발의 밑에 발가락 움직여보세요. 요 구부리는 근육이요, 이렇게 와서 여기서 시작해요. 자, 우리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사람 몸은 근육은 반복해서 과하게 쓰면 아파요. 요거를 반복해서 많이 쓰면 아픈 거예요. 그럼 요거를 언제 반복해서 쓰느냐? 너무 많이 뛰면은 당연히 이렇게 차고 나가려고 발가락을 많이 이렇게 쓰다 보니까 누적돼서 그런 것도 있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게 뛰어서 충격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땡기는 힘이 많아져서 그래요. 맨발 걷기 너무 좋다고 나오지만 여러분 모르시지만 병원에 많이 오세요. 맨발 걷기 하고 병원에 많이 오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많은 것 같은데.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좀 이론적으로 보면 저도 사실은 제 발을 보면 저는
움직임이 굉장히 둔해요. 사람이 발을 덜 쓰니까. 필라테스나 요가 하는 사람들 보면 발가락 각자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저는 그냥 통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야. 발을 이렇게 세밀하게 안 쓰시니까. 그래서 왜 말씀드리냐면 워낙 이렇게 좀 예민하게 쓰는 분들은 걷기 좋으실 거예요. 맨발 걸어도. 맨발 걸어도. 그게 적응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맨발 걷기가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드실 거예요. 안 해본 분들은. 이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네. 사실 저도 달리기를 잘 못하는데 저도 10km 뛰고 싶은데 저는 뛰면 종아리가 이렇게 아파요. 종아리 앞쪽. 근데 예를 들면 뭐 10km 뛰고 나서 하나도 어딘가 안 아픈 게 정상인 건가요? 아니면 저는 당연히 뛰고 나면 어딘가는 그래도 뛴 다음에 살짝이라도 안 좋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아픈 거는 그것도 정상의 범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니까. 아니, 안 아플 거면 운동을 아예 안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되나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네. 뭐 운동해서 아플 수 있지만 쉬면 좋아지는 자연 치유될 정도면은 전 정상적인 좋은 자극이라고 말씀드려요. 네. 근데 운동이라는 게 사실 자극을 주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예. 회복되시면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요즘에 또 핸드폰 보고 걷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특히 러닝할 때는 없지만 이제 산책로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막 거기 뭐 차가 안 다니니까. 뭐 답을 안 해도 안 좋은 거 아시겠죠. 네. 첫 번째 너무 사고 위험도 많죠. 뭐 뉴스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길에서 무작정 가다가 사고도 많이 나기도 하고. 근데 몸에서 생각하면 한 두 가지가 문제가 되겠죠. 첫 번째 아까 자세가 안 좋으니까 숙이고 걸으니까 목 자세가 안 좋게 되고 사실 운동하려고 나가신 건데 운동 효과가 안 나오죠. 안 좋은 자세로 걷는 거는 차라리 안 걷느니만 못합니다. 항상 운동할 때는 운동에 집중하셔서. 안 좋은 자세 걷는 건 좀 안 걷는 것보다 낫나요? 저는 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안 좋은 자세로 걸으면 더 아파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안 걷는 게 나아요. 그럴 거면. 자, 평생 좀 요즘에 이제 오래 사는 시대니까요. 이제 80 이후에도 뭐 90에도 사시는 분들 많아졌는데 오래 사는 것만큼 중요한 거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80 이후에 못 걷게 된다. 사실 못 걷는 거는 그 이후의 삶의 많은 것들이 사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를, 왜냐면 화장실도 밥 먹는 것도 혼자서 쉽게 못 하게 되는 건데. 누구한테 의지하게 되니까. 네. 평생 두 발로 좀 걷고 싶다면 러닝 외에 좀 뭘 하면 좋을까요? 아까 우리 무릎 파트에서 계속 강조했지만 걸으려면 무조건 근육 필요합니다. 책 중에서 그런 책도 있었잖아요. 연금 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근육 키우는 거다. 근육을 키우셔야 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 얘기를 좀 특별히 하면 운동 중요성을 이렇게 막 말씀드리면 알지. 너무 중요한 거 아는데 내가 헬스클럽을 갔더니 너무 젊은 사람만 많아서 눈치 보여. 그래서 운동하러 못 가겠어. 뭐 혼자 할 수 있는 거 없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이따가 혼자 할 수 있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붙여드리겠습니다. 네. 바닥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소품이 필요하신데 집에 있는 누구나 있는 수건. 이 허벅지 강화 운동을 할 건데요. 그냥 이렇게 누르는 운동이긴 한데 이거 그냥 하시면 사실 느낌을 느끼기 어려우셔서 이렇게 수건을 밑에 껴 넣으세요. 오금에다 수건을 받치시고 자, 수건을 누른다고 생각하세요. 눌러서 힘을 주면 사실 이 발이 살짝 뜨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기다 힘 주시면서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좀 쉬었다가 여기는 누르고 발은 떨어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요거 반복해서 한 10번 정도. 그게 이제 한 세트가 돼서 한 3세트, 뭐 4세트. 좀 더 재밌게 제가 해드리려고 사실 제가 요거 삑삑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요건 소리 나는 장난감인데 요거를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소리 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뺐다가 삑.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이게 눌리는 느낌을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5초씩 힘줘서 10번 한 3세트. 그 다음에 엉덩이 근육. 이렇게 옆으로 누우셔서요. 베개 베고 편하게 누우시고 아랫다리는 살짝 편하게 하시고 자 이렇게 드는 거예요. 몸을 완전히 옆으로 하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이것도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힘드실 거예요. 여기 힘이 쫙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마찬가지로 한 10번 반복해서 한 세트고 이거를 한 3번 내지 4번
자, 그럼 하체 근육이 약해진 사람이 맞이하는 좀 노후는 어떻게 될까요? 좀 현실적인 거 얘기해 주신다면. 충격요법. 실제로 아픈 분들이 단계적으로 다 다른 분들이 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첫 번째 근육이 약할 때 느끼시는 게 계단을 못 내려간다. 다리 힘이 없으면 특히나 내려갈 때 한 발 내려가고 한 발 내려가고. 맞아. 그게 첫 번째 근육 약해진 사인입니다. 자, 두 번째, 오래 못 걸어.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내 친구들은 저기 멀리 가는데 나는 뒤쳐져 있어. 이거 근육 약해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꾸 구부정해져요. 걷는 자세가. 나도 모르게. 더 심해지면 이제 바닥에 앉았다가 못 일어나세요. 누가 잡아줘야 되고, 뭐 잡고 일어나야 되고, 더 심해지면 바닥이 아니라 의자에서도 못 일어나세요. 아마 부모님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무슨 병이라기보다는요, 허벅지 근육이 약해서 그래요. 그런 분들은 운동 잘 알려드리면 벌떡 일어나세요. 자, 제일 심해지면 이제 뭐 진짜 못 걷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휠체어 타야 되고,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근육은 안 생깁니다. 지금부터,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하셔야 쌓여서 노년됐을 때 근육이 충분히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50대 이후에 나이가 드신 이후 운동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건 뭘까요? 특히나 이제 좀 연세가 드신 분들, 네. 사실 요새 50대는 너무 젊으시고 한 60대, 70대 이후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냥 세 가지 원칙. 첫 번째, 운동을 조화롭게 하십시오. 유산소 운동 하시고, 그게 이제 걷기 운동, 이미 잘하고 계신 걷기 운동. 그 다음에 근육 운동을 꼭 같이 하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 걷더라도, 운동을 하더라도 올바른 자세를 꼭 알고 하십시오. 요 세 가지 원칙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유산소 운동은 아까 왜 한다 그랬어요? 물론 심폐 기능도 도움이 되지만 관절 면에서도 아까 제가 스폰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적당한 압력으로 걷거나 수영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셔야 연골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유산소 걷기를 하긴 하셔야 되고, 근데 근육이 없이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누차 말씀드렸고, 세 번째, 자세가 나쁘면 좋지 않은 거 말씀드렸고, 요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중년 이후에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원칙과 방법 최종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요. 뭐 여러 가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노년에 건강하게 걸으시려면, 아프지 않으시려면 근육이 중요합니다. 운동이 중요하고 자세가 중요합니다. 수동적으로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관절을 위해서는. 그래서 운동이 중요하다. 요새는 exercise is medicine. 운동이 약이다. 이런 운동도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운동을 좀 하시고, 운동이 여유 있고 한가한 사람만 하는 게 운동이 아니라는 거.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내 몸을 위해서 꼭 해야겠다. 이게 몸을 모양을 좋게 하기 위하고 뭐 그게 아니라 정말 살기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 꼭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제 주변에 있어도 보면 이제 인생을 좀 어느 정도 살아오셨잖아요. 이제 나이가 좀 드셨는데 건강을 지킨 분이 있을 것이고 못 지킨 분이 있을 텐데 그 삶의 격차가 지금 확연히 많이 느껴져요. 저는 이제 40대 초반이다 보니까 지금은 아직은 막 그게 확연히 느껴질 정도는 아닌데 이제 조금만 지나도 그게 이제 눈에서 보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아직 직접 체험은 안 돼서. 사실 저도 이제 50대니까 아직 저희 또래가 그럴 정도는 아니고 근데 저는 언제부터? 60대부터인가요? 환자분들 보면 요새는 60도 굉장히 젊으세요. 한 70대면 딱 보여요. 70대부터 건강관리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네, 딱 보입니다. 어떤 차이가 느끼냐면 저는 이제 정형외과니까 아쉬워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전해드리면 내 친구는 여행 다니고 골프도 치러 다니고 뭐 산도 가고 그런데 가자고 해도 못 가겠어. 친구가 예를 들어서 또래가 한 5명의 친구인데 4명만 가고 나는 못 가.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되게 서글프다. 사실 그때가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즐길 수 있는 너무 귀한 시간인데 그런 거 아유 진작 내가 몸 챙길 거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운동을 하던 치료를 하던 잘 치료하셔서 뭐 수술까지도 받고라도 관절이 건강해져서 안 아프면은 여행도 다니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픈 거 너무 참으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만 치료도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에 되게 공감하는 게 저희 아버지가 78 정도 이제 80대 정도는 안 되셨는데 이제 지금 뭐 생명이 오고 갈 정도는 아니시지만 잘 못 걸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팡이 같은 게 있어도 살짝 어느 정도 거리를 걸을 수 있고 이제 앉았다 일어나거나 뭐 차에 타거나 할 때 이제 어쨌든 이게 무게가 크게 움직이니까 그때 약간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고 한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뭐 이제 70대 후반이니까 시청자분들이 원래 그 나이 때는 다 그렇게라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올해 총과 작년 말에 저희 아버지 분들 데리고 제가 되게 서울에서 좋은 호텔에서 이제 식사를 한번 대접해 드렸어요. 아버님 효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버지 친구분들 너무 잘 걷고 건강하신 거야. 근데 아버지는 그때도 다리가 좀 불편하셨는데 얼마 전에 뵙고 왔는데 지금은 진짜 걷는 게 되게 힘들어서 생명이나 위독하거나 그래서 요양원이 아니라 혼자 계시는 게 그러면 이제 생활이 자체가 너무 불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요양원을 보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하는 단계인데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당연히 저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케어는 다 할 수 있는 건 하고 있지만 드는 생각이 저희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전 뛰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옛날 분이셔서 그럴 수 있는데 추리닝을 입은 모습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뛰거나 뭔가 구기 활동하는 거를 정말 하신 적이 없고 일만 하셨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아버지가 나이가 이제 60대 좀 젊은 시절부터도 제가 아버지한테 산책 뭐 뛰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 산책이라도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계속 안 하시더니 그 말씀하신 대로 젊은 때 안 한 게 결국 다 이게 합쳐져서 이제 돌아오시는데 지금도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리죠. 아버지도 당연히 요양원을 본인이 안 가고 싶어 하실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이제 저희 친이모 분이 와주시고 요양 등급 받아서 또 저도 이제 뭐 제가 할 수 있는 금전적인 지원 같은 걸 하고 해가지고 제가 아버지한테도 아빠 안 가고 싶으면 걸어야 돼. 지금 아버지 힘들겠지. 근데 지금이 아빠가 지금 마지막으로 걸을 수 있는 때일 수 있다. 지금 이거 힘들다 해서 아빠 바깥에 집 앞에도 산책도 안 나가면 아빠 근육을 더 잃게 되고 그러면 진짜 아빠의 삶이 너무 아빠 그냥 침대 누워서 하늘만 쳐다보다가 그러면 아버지 이제 그게 또 그런 생활이 조금 이어지다 보니까 낮에 체력을 안 쓰시니까 잠이 안 오시는 거야. 그럴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또 걷고 해야지 체력도 소모하면서. 그래서 아버지한테 했는데 삶을 또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사시다 보니까 지금 또 걷는 게 왜냐면 또 지금은 몸도 불편하잖아요.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사실 좀 충격요법을 드릴 필요도 네. 있고 늦지 않았다는 걸 강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70대, 80대 분들의 핑계가 내가 이 나이에 하면 돌이킬 수 있을까? 그 나이에 하면 언제까지 걸을 수 있는 거죠? 돌이킬 수 있습니다. 90대까지 걸을 수도 있나요? 그럼요. 좀 의지가 필요하시고 물론 힘드실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보던 걸 하셔야 되니까. 근데 꼭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걷기만 하지 마시고 자전거 타라고 해주세요. 자전거. 제가 한 분 기억나는 환자분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그 따님 세 분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셨어.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이분도 똑같아요. 옛날부터 일만 하시고 운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내가 일을 하면 운동이지 뭘 운동을 따로 해. 그렇죠. 또 그 시대 분들은 또 네. 일하기도 너무 바빴고 자식들이 많으니까. 뭐 자기 몸 못 챙기고 일하셨으니까. 그래서 운동이라는 데는 개념 자체가 없으시니까 따님들이 그냥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운동 안 하셨어요. 근데 따님들이 먼저 저한테 들어와서 제발 혼 좀 내고 겁 좀 주세요 이렇게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분도 뭐 사진 상으로는 이상이 없어요. 그냥 근육이 많이 없는 거죠. 그냥 근육이 진짜 없는 분이에요. 진짜 겁을 좀 드리고 반면에 좀 믿음을 드렸지. 이거 정말 저 믿고 운동 좀 용기 좀 내시면 이렇게 따님들한테 신세 안 지고 혼자 다니실 수 있습니다. 따님들하고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마음을 바꾸셔서 네. 6개월 동안 운동하고 오셨는데 걸어오셨어요. 오. 여행 갔다 오셨대요. 가능한 일이에요. 그분이 정확한 연세가 그분이 한 70대 후반, 80대 초반이셨어요. 네. 그 정말 마음가짐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이에 하면 되랴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맞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원장님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지금 늦었을 수도 있지만 안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가장 빠른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신다면 뭐 올해는 아니라도 내년에는 내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뭐 2개월 길게는 6개월 뒤에는 충분히 걸을 수 있는 시간도 오지 않을까.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의 손님은 김준병 원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